시간 관계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좋은, 살기 좋은 축복된 나라에서 참 어려운 시국에 이런 무거운 주제로 강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르고 지나가서도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땅에 묻혀져 있었던 역사의 숨은 진실을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사라진 1946년 대구 10월 사건의 진상.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의 목차는 한 7파트로 나눴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는 강연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사라진 대구 10월 사건, 발단, 배후, 전개, 결과, 이 사건이 오늘날 2017년에 대한민국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온 매무새가 완전히 헝클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옷이 비싸고 명품 옷이라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온 매무새가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헝클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거를 손을 봐야 될지를 참 대책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참 엉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난국의 그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바로 시작이 바로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헝클어진 온 매무새의 그 발단은 바로 대구 10월 사건이라고 하는 첫 단추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대구 10월 사건과 그리고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또 다른 분들이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실 겁니다. 1946년 대구 10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민간인들입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2010년 3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6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끝입니다.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원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의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 세력들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10월 항쟁 유족회에서는 113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 11월 28일 작년 말에 공개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 248쪽에 보면 조선공산당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영남의 유혈 충돌 사건 등을 일으키며 미 군정에 대한 물리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확한 이 사건의 발단이 조선공산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 신문에서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국정교과서 대구 10월 항쟁을 조선공산당 투쟁으로 왜곡했다. 참고로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5년 동안 대통령 직속기구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우리나라의 과거사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구 10월 사건을 민주화 항쟁으로 그렇게 규정을 내린 거예요.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의 저자 김희석 선생님,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역사전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전후에 보다 더 심해졌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절정에 달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을 통해 화해와 상생, 국민 화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정체성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자극해 더 깊은 분열의 수렁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과거사위원회 초대위원장 송모 신부의 말이 이거예요. 과거사 규명은 진실 규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과거사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임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사 규명은 기득권과 반기득권 간의 투쟁이다. 과거사 규명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 재벌들, 뭐 이런 공권력들, 이런 세력들을 다 기득권으로 다 매도해서 타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대구 10월 사건은 항쟁입니까? 폭동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제가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무도한 이 살인범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부상당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근데 억울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진압 과정에서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먼저 이 사람이 먼저 사건의 발단이에요. 강도를 먼저 체포해서 처벌해야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뜻하지 않은 희생을 당한 저의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위로해주고 또 배상을 해주고 그런 이제 수순을 밟으면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질 않고 이 사건의 발단인 이 살인범 강도는 그냥 제끼고 경찰이 세상에 억울한 죄 없는 양민을 죽였다고,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이 사람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경찰을 매도하고 경찰을 비판하고 경찰을 처벌해야 된다고, 경찰이 학살자라고 그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앞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주행하는데 뒤에서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박은 거예요. 100% 과실입니다.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반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로 결론을 내렸어요. 앞 차량도 과실이 있다. 10%에서 30% 적용을 해버렸어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뒤에서 박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나가서 아예 100% 네가 잘못했다, 앞에 차량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 사람한테 완전히 죄를 덮어 씌웠다면 이거는 진짜, 이건 완전히 심각한 일 아니에요. 대구 10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정확하게 이 실체의 본질을 잘 기술해 놨습니다. 조선공산당이 일으킨 거거든요.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저항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대부분의 교과서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해도 이렇게 한두 절로 봉기 아니면 저항운동이다, 항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민 저항운동이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10월 사건의 발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에요. 1946년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를 그냥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45년 말부터 46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조선 공산당이 대남 적화 활동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위조 지폐를 찍어낸 거예요. 1200만 원. 이 정도의 돈은 어느 정도냐? 당시 신문기자 월급이 600원입니다. 600원 곱하기 1700을 해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겠죠? 극심한 경제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 군정에서 드디어 조선공산당을 탄압합니다. 조선공산당은 참고로 해방 이후에 1945년 9월 10일에 일제시대 때 문을 닫았던 조선공산당을 재건합니다. 박헌영이가 바로 당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이 이제 이 조선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미 군정이 나서서 해방일고 다 폐간시키고 조선공산당 탄압을 시작하는데 이때 박헌영이가 자구지책으로 신전술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는 맞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역공세로 나가자.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써 갚자. 알고 보니까 박헌영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지시했다? 뒤에 배우는 다 소련이었어요. 소련에서 지시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발단입니다. 두 번째 발단. 해방 이후에 미군정의 쌀 배급제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실패합니다. 쌀값이 막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조선공산당은 민심이 흉흉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투쟁이 먹고 사는 쌀의 문제, 경제 문제와 같은 순수한 항의인 것처럼 포장해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반미 시위로 이것을 조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가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선공산당의 이 위조 집회 사건을 덮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숨은 바로 저희였어요. 대구 10월 폭동의 지휘 계통이 이렇게 4단계 조선노동당의 당수 박헌영이가 이제 전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로 우리 노동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노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줄인 말로 전평이라고 합니다. 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스티코프의 일기에 의하면 이게 다 소련의 지시에서 일어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그 해제된 기밀문서에서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항쟁 또는 봉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참고로 우리 전평 얘기 나왔으니까 전평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1945년 11월 5일에 창립이 됩니다. 조선공산당 산하의 최초의 노동조합입니다. 거대한 조직이에요. 한국 현대사의 노동운동의 뿌리가 바로 뭐다? 전평입니다. 전평. 이게 행동체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대구 10월 폭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먹는 문제, 쌀 배급제 이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9월 동안 한 24건 서울에서만 파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23일부터 이것이 철도 파업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9월에 총파업을 이제 부산의 철도 노동자들 7,000명 파업을 시작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일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9월 30일에 물론 이제 진압이 되긴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한국현대사의 가장 창국이라고 하는 대구 10월 폭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옛날에 자, 대구시청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평의 산하의 경북도평 의회 위원장이었던 윤장혁이라는 사람이 대구시청 앞에 부녀자들 1,000명을 끌고 우르르 그냥 몰려듭니다. 시청에 가면은 쌀 배급을 줍니다 하고 이제 없는 말을 지어서 이제 1,000명의 부녀자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배급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모였는데, 준다고 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북도청으로 가서 여기서도 광장 시위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대구역 부근의 금정로 지역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그 시위가 이제 시작됩니다. 쌀 배급, 1급제를 폐지하라.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그럼 적기가를 불러요, 적기가. 적기가는 이겁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북한의 김일성 항일 빨치산들의 그런 아주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듯이 이들은 이게 애국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쟁을 이제 다짐하는 비장한 어떤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좌익들의 애국가가 되는 거예요. 좌익들의 아주 중요한 그들의 결집을 다지는 중요한 노래가 바로 적기가인데, 아니 이런 반국가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10월 1일 오후 저녁 6시입니다. 전평 바로 사무실 바로 같은 2층에 대구시 투쟁위원회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여기 2층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 저놈들 죽여라! 그러는 그 소리와 함께 군중들이 돌을 막 던집니다. 경찰들 향해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을 유도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놀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발포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황말룡이라는 한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이분이 총에 맞아서 사망합니다. 대구 지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경찰들이 사람 죽인다고.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구 경찰서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결합니다. 동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은 지금밖에 없다. 구호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위 주동자들은 수십 명을 선발해서 대구 시내 극렬분자들을 파견합니다. 경찰들의 가택을 파괴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학살합니다. 학살 주도 세력들을 보세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주동 세력들입니다. 주동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렇게 많은 학살 그릇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한마디도 이것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삼덕동에 민순경의 집을 트럭으로 들이받아요. 5명의 가족들을 학살합니다. 경찰관 부인이 무슨 일인가 밖으로 나왔는데 복부를 칼로 찔러 죽여요. 이것을 시작으로 세 자녀는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쳐 죽이고 60대 노모를 죽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창극이 벌어집니다. 사과 농장을 하는 이 배홍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끼 만행은 여러분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때 도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대구의대, 대구사범대, 대구농대로 또 시위자들이 몰려가서 학생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해요. 미군정이 대구 시민들을 학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이 공부할 때냐? 그렇게 선동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대구 의대 안에 있는 콜레라 죽은 시체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경찰들이 어제 총 쏴서 죽인 사람이라고. 시체를 가지고 선동질을 하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알택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 여기서 공부할 때가 아니다. 시위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시위 주동의 대표 인물이 바로 최무학입니다. 알고 보니까 조선 공산당 산하의 비밀당원이에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북대학교 하늘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바로 한국현대사에 비참했던 바로 현장입니다. 어디 하나도 추모비가 없어요. 이 당시에 김계철 군이 대구 대생들의 그 시체를 거기서 해부실에서 빼오는 일을 이 사람이 맡았어요. 나중에 북한으로 월북했는데 탈북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1994년에 44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분의 증언이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지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10월 2일 10시 반에 대구경찰서 앞에 일파만파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시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너나 할 것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15,000명의 시민들이 대구경찰서로 다 운집한 거예요. 살인경찰 처단하라. 경찰은 무장을 해제하라. 여기에 책임자였던 공산당 경북도당의 장저구라는 사람이 대구서장 이성옥 서장에게 당신들이 무장해제하면 우리 해산시키겠다. 담판을 합니다. 그거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냥 믿고 무장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12시가 되었을 때 경찰서 안에 진입을 합니다. 시위대들이. 100여 명의 죄수들을 석방해요. 좌익 세력들입니다. 모든 무기를 탈취하고 대구경찰서를 장악합니다. 인민보안대장 나윤출은 100명씩 조를 짜서 시내에다가 평소에 불만을 품었던 인사들을 찾아가 학살하기도 하고 경찰, 우익 지도자, 민족진영 인사들, 가족들 할 것 없이 다 학살합니다. 온 대구 시내가 무법천지가 됩니다. 어느 파출소에서는 죽은 경찰들의 시체를 파출소 앞에 걸어두거나 사지를 못으로 박아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항쟁이라고요? 이게 봉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미군정에서 대구의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전국적으로 폭도들이 분산이 되면서 온갖 만행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남조선 노동자 총파업, 바로 대구시 투쟁위원회 건물, 또 2층으로 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의 군중 시위를 이제
경기하던 경찰들이 시위 과정에서 발포를 하게 됩니다. 17명이 사망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관 6명을 질질 끌고 가서 개패듯이 패고 여기서 이렇게 죽였어요. 얼굴, 몸뚱이 칼과 도끼로 난자했습니다. 사지절단을 했어요. 거세까지 했습니다. 외관경찰서 1,000명의 폭도들이 습격했습니다. 경찰서장 장석환의 눈을 팠습니다. 혀를 잘라냈어요. 전화선으로 묶어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했습니다. 대구시보에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장 서장의 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래요. 영천경찰서 2,000명의 폭도들이 새벽에 진입해 들어갑니다. 영천군수 이태수를 잡아 거꾸로 매달아서 도끼와 주창 낫으로 살해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창극이 벌어졌어요. 상주경찰서 경관 5명을 생매장했습니다. 자양지서에서는 경찰관과 가족들의 사지를 찢어 죽였어요. 화산지서 경찰관의 두 눈을 뽑아서 죽였고 5명의 가족을 불 속에 집어넣어 생화장을 했습니다. 10가지의 이런 형태로 만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항쟁이 아닙니다. 봉기가 아닙니다. 대구 10월 폭동의 피해 집계는 이렇습니다. 대구에서만 300여 명이 사망했어요. 300여 명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입니다. 300여 명의 경찰관들, 공무원들, 민간인들이 이렇게 행방불명도 마찬가지 다 포함시켜서 300여 명이 알려진 것만 사망했습니다. 경북도 내 다 따지면 뭐 엄청난 더 피해가 집계됩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구 10월 폭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은 모든 공산폭동과 반란의 원조이자 모델이에요. 모델. 5가지로 제가 한번 교훈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 이것은 민주화 항쟁 봉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소련과 특히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전평에 의해서 자행된 공산 반란, 공산 폭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탈린과 소련 군정, 조선공산당 전평의 지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련과 북한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겉으로 드러난 시위의 명분은 사회적인 이슈를 활용했습니다. 쌀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거 항상 둔갑을 해서 지금까지 시대마다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광우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세월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사 교과서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최순실 사태. 여러분, 제가 김정은이라면 이 호기를 놓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북한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들의 시위의 숨은 속내는 쌀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대남 적화예요. 남한을 공산하겠다라는. 세 번째, 거짓과 선동을 사용했습니다. 항상 일관된 하나의 법칙입니다. 유언비어 장난 아닙니다. 항상 거짓말, 선동질을 합니다. 시체까지 동원했다라는 사실. 그렇지 않죠? 시위를 확산시킵니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폭력을 사용했어요. 결국엔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쇠파이프, 곡괭이, 낫, 죽창, 도끼를 사용했어요. 북한은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5번째, 폭동을 미화, 민중항쟁, 계급투쟁으로 왜곡해서 이것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중혁명의 정신적인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 얼마나 왜곡된지 알겠죠? 항쟁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공산폭동입니다. 통일정보 수립과 우리 분단되면 안 된다. 통일정보를 수립해야 된다. 누가 남북을 분단했는데 소련 스탈린과 김일성이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먹고 통일정보 수립해야 된다. 이승만 정권이 그것을 막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제주 4.3 기념관이 얼마나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까? 50선거 반대를 명분으로 일어난 공산폭동인데 항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법정 소송에 들어가서 이 당시 여러분 일주일 안에 여수 순천 여수 14인대 반란입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안에 7,000명에서 8,000명의 죄 없는 경찰들,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을 수 없겠죠. 한 100여 명 정도는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막 보상을 받겠다고. 이 사건의 본질은 흐린 채 공산 폭동 반란인데 이것도 지금 항쟁과 봉기처럼 그렇게 둔갑을 하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심장에 박혀있는 대못이 있어요. 대못. 저는 세 가지를 꼽는 거예요. 대구 10월 사건 왜곡, 그 다음에 제주 4.3 왜곡, 여수 순천 사건의 왜곡입니다. 이것이 왜곡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을 나라가 되는 것이고 축복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부끄러운 나라, 잘못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폭동을 미워하고 계승한다고 그랬죠? 지난 2016년 10월 1일에 민주노총 주관으로 전국 노동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9월 총파업, 10월 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예요. 이게 바로 이게 타이틀입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총파업, 10월 민중항쟁 정신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의 주체 세력이 누굽니까? 저는 다 총칭해서 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정말 이 중에는 나라 생각해서 염려해서 나라가 걱정돼서 오신 애국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동 세력들입니다. 이 광화문 촛불 시위의 주체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누가 주도하느냐? 민노총이 주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의 전평이 민노총입니다. 1995년에 창립될 때 이들의 강령과 지도 이념, 행동, 이들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를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 맺고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 이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이에 산하에 53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민노총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 이적 단체들, 왜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이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진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 교체가 이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체제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커트입니다. 왜 대구 10월 폭동인가? 왜 대구 10월 폭동? 왜 2017년에 이 시점에서 대구 10월 폭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논해야 되는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의 거짓과 선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구 10월 폭동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폭동과 반란의 원조를 알 수 있는 대구 10월 폭동의 실체를 알아야 반국가 세력들에 의한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론 분열과 갈등과 폭동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는 거짓 선동 세력들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피 흘리며 지켜낸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